안녕하세요. 건강해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고 예전 같지 않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야. 뭘 좀 하려고 해도 금방 피곤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병원 갈 일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야.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프고 힘없고 병원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병원에서 주는 약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 돼. 라는 말도 자주 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활력을 잃고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그렇게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자꾸 아프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합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거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나이 탓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 정보들을 보세요. 대부분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나 이미 병이 생기고 난 뒤의 관리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가요? 아픈 곳만 보고 그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물론 그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부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부민 수치가 좀 낮네요 라고 하면 그저 영양 상태가 안 좋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알부민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활력과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알부민의 감소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알부민의 역할과 알부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알부민 영양제 선택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부민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혈액 단백질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혈관 내 삼투압을 유지하고 영양소, 호르몬, 약물 등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의 약 60%를 차지하며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영양소와 호르몬을 운반하며 상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알부민 생성이 줄어들어 부종,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3.5 GDL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임상 자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은 알부민을 합성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게다가 식사량이 줄거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택배 기사 수가 줄어들고 이마저도 힘이 없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온몸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여만 갑니다. 몸은 계속해서 피곤하고 면역력은 떨어져 작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근육은 빠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으며 심지어는 인지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불편함의 근원에는 이 알부민 부족이 있는 거죠.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고정관념, 이제 깨부숴야 할 때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알부민이 부족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간 기능이 감소해 식사만으로 충분한 알부민을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단백 식품과 함께 적절한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알부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단백질은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지나친 고단백 식이는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단백질 보충제가 동일하다고 생각. 단백질의 품질과 아미노산 프로필, 특히 류신 함량이 제품마다 크게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류신 보충은 노인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저렴한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는 판단.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첨가물이나 저급 원료가 들어있을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알부민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심각한 경우에만 필요하고 매번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단백질 섭취의 질과 양을 최적화하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이야 늘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다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부민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순한 고기 섭취를 넘어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한 양질의 단백질 선택.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부민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수분해된 형태의 단백질이나 소화 요소가 풍부한 단백질원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흔히 추천하는 콩 단백질도 좋지만 유청 단백질 중에서도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은 소화 부담이 적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달걀인자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몸의 알부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흡수율이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 흰자 2~3개만 꾸준히 섭취해도 좋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알부민 부스터 식단으로 시작하라.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우리 몸의 알부민 생산 공장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로 소화 흡수가 빠른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알부민 합성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흰자 2개와 두유 1잔, 그리고 제철 과일을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알부민 영양제 현명하게 선택하고 섭취하라. 식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알부민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너무나 많은 제품이 있어 선택이 어렵죠?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단백질 원산지를 이해. 이는 건강보조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를 치즈나 버터로 분리할 때 남는 액체에서 추출한 것으로 단백질 흡수 속도가 빠르고 류신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근육 단백질 합성에 즉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전체 중량의 약 10에서 12%가 류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다른 단백질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계란 흰자 단백질은 알부민 그 자체가 주성분으로 8주간 섭취 시 혈청 알부민 수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완두 등은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지만 단일 식물성 원료만 사용할 경우 아미노산 스펙트럼이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여러 원료를 혼합하거나 필수 아미노산을 강화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류신 함량 체크. 왜 중요한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동화 저항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류신은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 신호 경로를 직접 활성화해 단백질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노년층에서는 1회 제공량당 최소 2.5에서 3g 이상의 류신이 있어야 충분한 근육 합성, 자극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 류신 그램 수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단백질 함량 대비 열량 비율. 칼로리는 줄이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1회 제공량의 단백질이 25g, 총열량이 150kcal라면 단백질 칼로리는 25g 곱하기 4kcal로 총 100kcal이므로 단백질 열량 비율은 100 나누기 150에서 대략 66%가 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탄수화물 지방에 의한 열량 부담을 줄이며 노년층이 체중 관리와 근육 합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넷, 첨가물 및 인공감미료 첨가 여부. 대부분의 보충제에는 설탕, 슈거, 아스파탐 2951, 수크랄로스 2955, 아세설팜 칼륨 2950 같은 인공감미료나 말티톨소르비톨 같은 당알코올이 들어갑니다. 이들 첨가물은 혈당 인슐린 조절에 영향을 주거나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해 대사 장애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 인공감미료 섭취는 포도당, 불내성 및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첨가, 무당, 인공감미료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인체 혈액 알부민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 시중에 알부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은 많지만 실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알부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 계란에서 추출한 알부민도 단백질 보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인체 알부민과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알부민 제제는 인체 혈액률의 알부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판매되는 알부민 영양제 중에서는 직접적인 인체 알부민이 아닌 알부민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영양소를 복합적으로 함유한 제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알부민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인체 알부민 생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아미노산 복합체나 간 기능 강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핵심 부원료와 시너지 성분.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됩니다. 따라서 간 건강을 돕는 성분들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밀크시슬은 간 보호 및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 B군 특히 비육, 비구, B12은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알부민의 구성 성분인 필수, 아미노산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 BCAA 포함이 충분히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아미노산들은 알부민 합성의 재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특정 아미노산 보충이 노년층의 단백질 합성 및 근육량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7. 소화 흡수율을 고려한 제형과 가공 방식을 확인.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저분자 펩타이드 형태로 가수분해된 단백질이나 액상 형태로 제조된 제품이 일반적인 분말이나 정제 형태보다 흡수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 아메리칸 서사이어티 포 누트리션의 연구에서도 저분자 펩타이드 형태의 단백질이 일반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인증과 제조사를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해당 국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국식약처, 미국 FDA와 같은 공식력 있는 기관의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NSF, GMP, USP 등의 제3자 인증은 원료 제조 유통 전 과정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었음을 증명하며 라벨 표시 성분이 실제 함유량과 일치하는지 유해 물질 잔류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증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면역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조 안정성을 확보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개인별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양제만 의지하지 말고 달걀, 생선, 닭고기 등 고단백 식품을 식사로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이므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며 최소 한 달 이상 지속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꾸준히 실천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고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져 감기나 잔병 치레가 줄어들고 병원 갈 일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 활동성이 높아지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활기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드시길래 그렇게 젊어지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빛나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